안녕하십니까. 송영국TV의 송영욱입니다. 코스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3,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될까 말까를 걱정하시는 것 같고, 아직 주식을 사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코스피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 3년 정도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살표에 표시된 부분이 최근 주가 상승 부분인데요.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올랐을까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올해 4월 9일 날 주가는 2,284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6월 25 일인데 두 달 정도 더 지난 6월 25일 시점에 3,108 포인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무려 824 포인트가 두 달 동안에 올랐고요. 퍼센티지를 보면은 한 36% 정도 올랐습니다. 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요인이 뭘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주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이 있죠. 사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도 못하고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뭐 대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도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해소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할 만큼 주가 부양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20조의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실제로 표시하고 있죠. 추경 20조를 푼다는 것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은 자산 시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자산 시장이죠. 이런 자산 시장의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또 금리 인하를 발표했죠. 금리 인하가 되면 또 주가 상승을 굉장히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제반적인 요인들이 주가 상승을 유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인데요. 상법 개정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 그다음 이사 충실음에 관한 내용, 그다음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주를 굉장히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법으로 제도화가 된다고 하면은 주주들에 대한 권한이 더 강화되고 더 보호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아주 상승 요인으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조금 강화됐죠. 기존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는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4조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다시 전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좀 더 빨리, 더 많이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상승 섹터나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100조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AI와 관련된 뭐 네이버, 카카오 관련주들, 그리고 ETF로는 뭐 코덱스 AI ETF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지원도 강화를 약속했죠.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ETF도 코덱스 반도체 ETF가 많이 올랐고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을 강화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도 강화한다는 그런 공약과 더불어 카카오페이나 다날 같은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아직 그 관련 ETF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주, 금융주들이 또 많이 올랐죠. 증시를 부양한다고 해서 증권주들이 올랐고요. 또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주들 있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 우대를 한다, 이런 그 공약을 발표를 해서 우리금융지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ETF인 코덱스 증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급락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란 게
언제까지나 계속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최근에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노란 부분 박스에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어 반도체 관련주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카카오페이도 최근에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도 잘 간다고 했죠? 증시 부양우지와 더불어서 증권주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ETF 같은 경우 코덱스 AI ETF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코덱스 반도체 ETF도 보시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증권주도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증권 관련된 ETF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최근 두 달 사이에 주가가 800 포인트 이상 올라가고요. 3,000 포인트를 거뜬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등한 측면이 있는데 또 내재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저평가됐다는 말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내가 투자자로서 이런 주식이나 주식 관련된 ETF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고점인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PER이라는 것입니다. PER 보통 고퍼주 저퍼주 하면서 PER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PER은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덱이 너무 높으면은 고평가됐다, 낮으면 저평가됐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평균 PER은 약 한 11배, 10배에서 12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평균적으로 한 11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3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PBR이라는 지표인데요. PBR은 주당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인가를 배수로 표현한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평균이 0.8 정도 되는데 현재 1.04 그래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기술적 지표로서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RSI는 평균 하락폭 대비 평균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기술적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RSI가 70 이상이면은 과매수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현재 85니까 굉장히 과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단기 고점 징후가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란 것은 뭐냐면은 지금 가격대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좀 오래 가는 거죠.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가 계속 오래 가는 거. 이것을 기간 조정이라고 하고요. 가격 조정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을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데 단기에 이렇게 급등한 경우에는 이런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가별로 PER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PER로 지금 고평가 상태, 저평가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PER과 PBR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의 PER 같은 경우는 한 1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PER이 25배, 일본은 18배, 독일은 16배, 대만은 23배, 중국 12배, 인도는 23배. 대부분의 나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PER이 높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더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PBR도 봤더니 한국은 한 배인데 미국은 5배, 일본은 2배, 독일도 2배, 대만도 2배, 중국은 한 배, 인도 3배.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PBR이 높습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PBR 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또는 신흥국 대비해서 PER이나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저평가받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투자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은 지금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시장이다. 그러니까 단기에 급등했지만은 PER이나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저평가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 비싸지 않다.
반면에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아주 싼 것도 아니다. 조금 인제 ER과 PBR이 올랐기 때문에 아주 싼 것도 아닌 시장이다. 요 정도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싸게 살 기회보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인제 주가가 2,200 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게 살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 살 기회보다는 쪼금 덜 위험하게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올인보다는 올바른 진입이 더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상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일부 매도하고 좀 현금 확보를 좀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수익이 난 것을 일부 매도해서 현금화를 했고요. 주식 매수를 앞으로 할 예정인 사람, 아직까지 투자를 못 하고 있다가 인제 주식이 올라가니까 사려고 하는데 주가가 너무 높다. 이런 분들은 추격 매수보다는 고정할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쪼금씩 쪼금씩 사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주가가 3,000 포인트 올라가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주식 투자를 직접 하기 곤란하신 분들은 관련 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